(2027년) 경남 도민체전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4개 군이 공동 유치전에 뛰어들며 김해시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은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심하천의 안전 실태를 현장 지금엔에서 살펴봤습니다. 병광용 거제 시장이 거제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자살 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센터로 경남에서는 첫 정신응급의료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7년 경남 도민체전 개최를 노리는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서부 경남 4개 군이 공동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과 함양, 거창, 하천, 서부 경남 4개 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7년 경남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체전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부 경남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들은 도민체전 유치가 단순히 스포츠 행사 유치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지 훈련을 오거나 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면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고, 또 하나는 관광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특성에 맞는 스포츠 산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멸해가는 우리 농산촌 지역을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부 경남 4개 군은 이미 교통 접근성과 숙박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축구 대회를 비롯해 스포츠팀의 훈련지로 각광받는 등 체육 기반 시설은 어느 시지역 못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은 지난달 열린 경남 도민체전에 3만 2천여 명을 유치해 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진주시의 자료를 예로 들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다 인근 지역이 공동 개최를 준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또 확충 개선돼서 우리 체육 복지에 크게 기여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4개 군이 같이 공동 과제를 대응해서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은 아마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는 동부 경남의 김해시. 서부와 동부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는 오는 7월 1일 최종 심사를 거쳐 2027년 도민체전 개최지를 확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도심 하천은 평소 산책과 운동 공간으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순식간에 불어나는 물에 침수나 인명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심 하천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현장 지금은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창원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지만 비가 오면 180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습폭우가 쏟아지면 도심 하천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평소 산책로는 급류로 변합니다. 특히 창원천은 마산만 만조와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물이 웬만하고는 이렇게 막 차진 않은데 장마 때 한 번씩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번씩 좀 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안하지 그 정도는 아니고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한 번씩. 네. 이처럼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 주민들이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2017년에는 창원의 또 다른 하천에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의 하천 주변마다 출입 차단 시설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심 하천 자체가 집중호우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도심에서 땅에서 흡수를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양이 땅에 흡수되기 전에 이미 위로 흘러가서 강이나 하천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강의 수위가 올라와 버리잖아요.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는 상황. 도심 하천의 안전을 위해선 단순한 시설 보완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변광용 거제 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며 조례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수정안은 거제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총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별도로 발행해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 판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경제의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 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로 양보와 타협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거제시 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호소드리며 거제시는 거제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협진을 통해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한 병원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의 지정으로 전국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는 10개 시도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이 시군과 함께 최근 대마재배 허가지를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경찰과 지자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이 경남 지역 대마재배지 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시설과 규모, 실제 경작자 등 허가사항 일치 여부,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보안시설 설비가 취약한 일부 농가에는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지역 맞춤형 외국 인력 지원을 위한 경남 비자지원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 비자지원센터는 도내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 기술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해외 우수 인력 수급, 취업비자 발급 지원, 체류자 사후 관리 및 정착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도내 8개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산 로볼랜드가 창원 시민의 날을 맞아 입장권 할인과 불꽃놀이 등을 진행합니다. 경남 로볼랜드 재단은 시민의 날인 다음 달 1일 로볼랜드를 방문하는 현장 고객에게 종일권을 7,1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8일에는 9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상반기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퇴임식에는 퇴직을 앞둔 직원과 가족,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공로패 수여와 기념 영상 사경,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념 영상에는 선배 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감동을 더했습니다. 거제시가 7월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가정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면 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뜻하는 플로킹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포항에서는 매주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있습니다. HCN 윤경보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요일 오전 7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가. 한 주 동안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위해 환여 플로킹 멤버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종량제 봉투와 집게를 건네받은 회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합니다. 주말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일. 일석이조의 효과에 뿌듯함은 덤입니다. 기분도 좋고 그냥 지구도 지키는 게 좋아요. 주말 아침마다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하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 저희 아이가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지는 않더라도 일단 버리진 않는 아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플로킹을 하는 구간은 러닝이나 걷기 운동, 낚시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곳. 매주 쓰레기를 줍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새 쓰레기는 제자리입니다.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버릴 때도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내가 안 버리면 이런 쓰레기가 좀 더 작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거르지 않고 쓰레기를 줍는 이들을 본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우리 동네의 영웅들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같은 쓰레기를 주우시거든요. 근데 항상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이 바닷가를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이날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의 양은 50리터 종량제 봉투 10봉지 정도. 환여 플로킹 회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주운 쓰레기입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톤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넘게 주워온 쓰레기의 양만 해도 어림잡아 4만 리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쓰레기가 사라져 자신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항상 생각해 이런 봉사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아침잠을 쫓아가며 모여드는 소수의 봉사자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큰 움직임이 되고 그 움직임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